주소 표시줄이 플로팅 바 형식으로 바뀌었죠. 약간의 3D 효과가 아이콘들에 들어간다 라는 게 있었는데 배경 블러가 들어가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뷰티입니다. 오늘은 원 UI 8.5와 관련된 유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직접 설치해볼 수 있는 게 유출된 게 있어갖고 바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바로 삼성 인터넷 원 UI 8.5 버전이 APK 유출을 통해서 직접 써볼 수가 있어갖고 바로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앱 아이콘부터 조금 달라진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S20 울트라랑 원 UI 8.5 유출 버전이 설치되어 있는 S24 이 두 가지 아이콘을 비교해보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그냥 플랫한 느낌이죠. 완벽하게 플랫한 느낌인데 이미 한번 루머로 돌았었죠. 원 UI 8.5에서는 약간의 3D 효과가 아이콘들에 들어간다 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유출된 원 UI 8.5 삼성 인터넷 앱에도 적용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도 살짝 3D 효과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밑에 약간의 그림자 효과도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배경이 되는 원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그림자 효과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통해서 입체적인 느낌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이런 iOS 26의 글래스모피즘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안 좋게 말하면 파워포인트에서 입체 효과 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요대로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그래도 보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게 최초에 설치했을 때 뜨는 화면도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바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뜨면서 와 이런 애니메이션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콘 느낌이 조금 더 예쁘거든요. 이게 앱 아이콘에 적용되면 요즘 느낌이 나면서 덜 촌스러우면서 그럴 것 같은데 더욱 스마트하게 더욱 안전하게 라고 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약관 동의죠. 약관 동의 만 14세 이상 동의 눌러주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안전한 앱 다운로드라는 게 있고요. 뉴스피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사실 원 UI 8.5에 대응되는 삼성 인터넷 버전이 해외 그러니까 서양 쪽 팁스토들한테도 유출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미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또는 X를 통해서 접하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갖고 온 거는 DC 인사이드 갤럭시 마이너 갤러리에서 공유가 되고 있는 APK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중국 쪽 펌웨어에서 유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전한 앱 다운로드 누르게 되면은 자세히 보기 약관을 눌렀을 때 중국어가 뜨고 있고요. 뉴스피드 같은 경우에도 약관이 중국어입니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중국 쪽 펌웨어에만 제공되는 기능일 수도 있다 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뉴스피드는 진짜 이 중국 뉴스밖에 안 떠요. 누가 봐도 중국 드라마 같은 그리고 누가 봐도 중국 얘기 같은 이런 것만 지금 뜨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딱히 다르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기능일 것 같아갖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지금 설정 들어와서 주소 표시줄 검색도 보시게 되면은 바이두랑 무슨 AI 360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갖고 검색 엔진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 포털로만 지정이 된다 라는 점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홈페이지도 기본 페이지 말고 삼성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세태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삼성 인터넷 PC 버전과 거의 비슷한 배경화면이 세태 페이지에서 뜨고 있고요. 이 위쪽에 프로필 누르게 되면은 제 삼성 계정으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있는 설정 바 누르게 되면은 홈페이지 설정으로 넘어오면서 바로가기 편집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계 탭을 보여줄지 자주 방문한 웹사이트를 보여줄지 배경화면도 어떻게 변경을 할지 말지 이런 거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으로 지금 딱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여기 하단에 주소 표시줄이 플로팅 바 형식으로 바뀌었죠.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보고 계시는 iOS 26에 적용된 리퀴드 글라스 스타일의 사파리 하단 주소 표시줄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다른 거는 얘는 뒤로 갈 페이지가 있으면 뒤로 가기가 이렇게 뜨고 있고요. 지금 얘는 뒤로 갈 페이지가 있어도 뒤로 가기가 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홈 버튼은 기본적으로 띄울 수가 있고요. AI 버튼이 있고요. 탭 페이지 띄울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요것도 지금 목록 계단형 격자가 있는데 격자를 기본형으로 밀고 갈 건가 봅니다. 격자 일단 확인 눌러줄게요. 이따가 여긴 다시 보겠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해 요소 가리기, 컨텐츠 차단기 끄기, 영어로 번역, 확장 프로그램, 찾기, 그 다음에 글씨 크기, 메뉴 이렇게 팝업 메뉴를 띄울 수가 있었고요. 얘는 지금 그런 메뉴들이 다 여기 점점점 되어 있는 햄버거 메뉴로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서 페이지 공유, 북마크, 기록, 다운로드, 저장한 페이지, 추가, 설정, 데스크톱 사이트 추가 기능, 개인정보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능들 다 한꺼번에 모여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뒤로 가기랑 앞으로 가기 있고요. 북마크 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앱 이게 지금 삼성닷컴이기 때문에 삼성닷컴 앱이 또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연결되는 앱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네요. 새로 고침이 여기에 바로 없고 뒤로 가기도 여기 바로 없고 요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요.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이렇게 유동적으로라도 뜨지 않는 거는 조금 의외인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면 애플도 이렇게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는 유동적으로 띄워주고 있기 때문에 띄울만 한 것 같은데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삼성 인터넷은 이번에 이렇게밖에 못 쓰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레이아웃 및 메뉴로 들어가시면은 지금 이게 최소라는 새로운 모드가 들어온 거고요. 기본 있고요, 하단 있는데요. 기존에는 기본과 하단이라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인 상태에서 맨 아래에 주소 표시줄 표시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주소 표시줄이 아래에 통합된다 라는 거였던 건데, 이번에는 기본 말고 하단으로 이렇게 아예 바꿀 수 있게 변경이 된 거죠. 그럼 얘도 이렇게 하단으로 주소 표시줄이 통합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동일합니다. 아예 뜨는 게. 메뉴 버튼 모양이 바뀌었네요. 진짜 3단 햄버거 메뉴에서 점점점 3개로 메뉴 모양이 바뀌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최소 모드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팝업 메뉴가 떴을 때 모양이 아예 변경이 됐습니다. 원UI 8으로 올라오면서 여기가 한번 이렇게 블러가 들어가고 이 상단 부분과 하단 부분을 조금 더 나눠놨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밑에는 또 페이지로 변경이 됐었죠. 근데 이 부분이 아예 구분이 없어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이 구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기록부터 설정까지 하나의 구역이고요. 데스크톱 사이트부터 닫기까지가 하나의 구역인데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레이아웃 메뉴를 들어갔을 때 메뉴 순서 변경이 있잖아요. 이게 기존에는 방금 보여드렸던 그 메뉴에서도 상단에 있는 거, 그 다음에 하단에 페이지에 있는 거 이것도 다 넣고 빼고 그 다음에 순서 변경 이런 게 다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넣고 빼고 당연히 안 되고요. 순서 변경마저 되지 않게끔 원UI 8.5에서는 살짝의 너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스텀 부분에서는 기존의 원UI 8 인터넷이 조금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아직 유출입니다. 정식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기다려 봐야겠죠. 그 다음에 툴바 메뉴 설정하는 게 나왔으니까 바로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최소로 바꾸고 메뉴 순서 변경을 누르게 되면은 하단에 뜨는 플로팅 바에 버튼을 최대 4개까지밖에 못 넣어요. 지금 뒤로 가기를 여기다 추가로 더 넣고 싶어도 안 들어가지고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얘를 뺍니다. 얘를 빼고 뒤로 가기를 여기다가 넣어요. 이러면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뒤로 가기는 그냥 진짜 스와이프 또는 내비게이션 버튼으로 뒤로 가면 되니까 앞으로 가기를 하고 싶으면은 무조건 지금 팝업 메뉴를 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나는 탭을 뺄래, 탭이 딴 데 가고 여기에 앞으로 가기를 넣을래, 앞으로 가고 여기다가 홈을 넣을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기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 팝업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열려있는 탭은 또 어떻게 가? 아니 탭 버튼을 없앴다고 탭으로 못 가네요? 어허, 이거는 아니지. 여기에 기본적으로 탭으로 갈 수 있는 그 메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아쉽습니다. 이 최소가 상당히 예쁘고 좋거든요. 그런데 이럴 거면 조금 뒤로 가기나 앞으로 가기가 유동적으로 띄우게 바꾸든가 아니면 버튼 자체를 조금 더 추가할 수 있게 만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탭 페이지를 없애니까 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최소 이 플로팅 바 뿐만 아니라 팝업 메뉴에 들어간 배경 블러가 과연 실시간 블러로 작동을 잘 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보고요.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iOS 26의 사파리 하단 플로팅 툴바랑 비교했을 때 사용성이 조금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이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축소가 됐을 때 삼성 인터넷 원UI 8.5 버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풀 스크린이 돼요. 주소창에 남아있는 것도 없고요. iOS 26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현재 페이지가 URL이 뜨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지금 이 흰색 비네팅은 왜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누르면 뭐가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굳이 넣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이렇게 하단에서 올라오는 애니메이션 한번 볼게요.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이 삼성 인터넷 원UI 8.5라고 해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당연히 이게 리퀴드 글래스가 훨씬 더 이 유려함과 이거는 좀 어떻게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서 블러도 이렇게 펼쳐지다가 이 정도로 완전하게 다 펼쳐졌을 때 블러가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전에는 블러가 그렇게까지 막 들어간다라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들어가더라도 광도가 굉장히 약하게 들어가는 느낌? 어쨌든 지금 스크롤 하시면서 보셨겠지만 실시간 블러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스크롤 올리면서 뒤에 배경 바뀌는 거에 따라서 실시간 블러 제대로 들어가는 거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뒤에 폴드 7 애니메이션이 계속해서 같이 재생이 되고 있는데 얘도 지금 실시간으로 잘 반영되고 있고요. 얘는 뭐 그냥 당연히 실시간이죠. 그 다음에 팝업 메뉴도 지금 당연히 뒤에서 실시간으로 배경 블러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얘는 오히려 밝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다크 모드가 됐다가 라이트 모드가 됐다가 이런 모습이 조금 또 보이긴 합니다. 팝업 메뉴를 띄웠을 때 기존 원UI 8 버전과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이 배경 블러가 실시간으로 들어가는 건 둘 다 잘 되고 있다 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탭 화면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둘 다 격자 모드로 맞춰놨는데 일단 새 탭 만드는 것 자체가 바뀌었죠. 기존에는 비밀 모드 켜기, 새 탭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동기화된 탭, 열려있는 탭, 비밀 모드 이렇게 세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새 탭 버튼이 원래는 하단에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우측 상단에 돋보기 왼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렇게 지금 탭 4개를 띄운 상태에서 비교해드리게 되면은 기존에는 이렇게 해당 페이지의 컬러가 상단에 프레임으로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웹페이지의 이름과 X 표시가 이렇게 위에 자리 잡고 있었고 나머지 부분은
썸네일로 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이 돼서 웹사이트 페비콘도 기본적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있는 탭 닫기 표시는 그대로 같은 위치에 남아있고요. 페비콘과 함께 웹사이트 이름도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하단에 이제 약간의 어두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면서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원UI 8.5의 이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기 방식을 가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도 당장에 좀 바뀌어 보이죠. 격자 이렇게 하단에 이름 들어가 있는 거, 계단형도 뭔가 프레임이 조금 생긴 것 같고 목록형도 살짝 배치가 바뀐 것 같죠. 자, 그러면 계단형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단형 누르고요. 그랬을 때 야, 이게 또 많이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아까 격자형과 동일하게 상단에 이렇게 웹사이트 포인트 컬러에 맞는 프레임이 들어가 있었고 현재 열려있는 탭에서는 이렇게 테두리까지 한 번에 추가로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프레임 자체가 기본적으로 생겼고요. 프레임은 반투명 배경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선택된 탭에서는 하얗게 테두리가 둘러져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드리지만 지금 이 프레임에 배경 블러는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글씨가 겹치게 되면은 열려있는 웹페이지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는 가독성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에 계단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살짝 가독성도 그렇고 약간 난잡하다, 뭔가 겹쳐 보이는 게 너무 많다 라는 느낌이 들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경 블러가 들어가면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번에는 목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좌측 하단만 공률이 들어가지 않은 모습의 썸네일이 들어가 있었고요. 썸네일은 우측에 있었고 좌측에 상단에는 웹페이지명, 하단에는 URL이 뜨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배경은 웹페이지의 포인트 컬러로 들어가 있었죠. 그런데 웹페이지 썸네일이 좌측으로 옮겨졌고요. 썸네일 크기 자체가 많이 작아지면서 그냥 둥근 모서리 정사각형으로 바뀌었고, 그러면서 여백이 조금 더 많아진 탭 배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썸네일이 왼쪽으로 옮겨지면서 나머지 텍스트들도 다 좌측 정렬로 변경이 됐고요. 페비콘도 동일하게 들어와 있고 URL은 삭제가 됐습니다. 웹페이지 명만 남아있는 걸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탭 화면도 굉장히 좀 많이 차이가 났고요. 하단 툴바 자체가 확실하게 플로팅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게 이번 원UI 8.5의 디자인을 약간 더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설정에서 좌측에 떠있던 뒤로 가기랑 우측에 떠있던 돋보기 버튼이 이런 식으로 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맨 위에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동일하게 그렇게 떠 있지만 메뉴에 내리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뒤에 반투명하게 뜨면서 뒤로 가기랑 돋보기 버튼이 플로팅 버튼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점은 뒤에 배경 블러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반투명이기 때문에 요거까지 배경 블러가 적용이 되면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닫는 기능이 탭 닫기로만 제공이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닫기를 누르게 되면은 모든 탭 닫기가 있고요, 다시 보지 않기가 있습니다. 모든 탭 닫기를 끄게 되면은 닫기 했을 때 탭이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만 종료가 되는 거네요. 모든 탭 닫기를 누르고 닫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켰을 때 진짜 모든 탭이 다 닫혔어요, 이런 느낌인 거고, 닫기 누르고 다시 보지 않기까지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닫기, 그 다음에 또 닫기 누르면 기본적으로 모든 탭 닫기가 기본 값으로 지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인터넷을 닫을 때 모든 탭을 닫습니다 라는 기능이 있다 없다 요거를 설정할 수가 있게끔 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뭔가 다른 점이 있나 없나 한번 설정을 들어가서 일일이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 가면은 새 탭 페이지 자체가 새로 생긴 거였구나. 원래는 빠른 실행인 거잖아요. 빠른 실행의 새 탭 페이지 같은 거였는데 이제 새 탭 페이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깨알같이 삼성인터넷 윈도우용 홍보하고 있네요. 개인정보 보호 현황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고정 위치 팝업 차단이라는 게 또 생겼습니다. 고정된 위치에 항상 뜨는 그런 팝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쿠팡 파트너스 팝업, 이런 거를 조금 차단해주겠다라는 건데 얼마나 차단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테스트했을 때는 기본 기능으로는 팝업 차단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사이트 및 다운로드도 사이트 알림이라는 게 지금 없어졌고 안전한 앱 다운로드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안전한 앱 다운로드라는 게 삼성인터넷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 갤럭시 스토어를 통해서 공식 APK를 다운로드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APK 미러라는 사이트에서 삼성인터넷 APK를 다운로드 받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갤럭시 스토어로 넘어가지 않고 튕겼다 보니까 이것 또한 뭔가 약간 지금 갤럭시 중국 쪽 스토어랑 연결이 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이 기능이 국내에서도 제공된다 라고 하면은 악성 앱 설치를 많이 좀 방지할 수 있겠죠. 그 이외에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원UI 8에서 최신 버전은 29.0.0.59인데요 원UI 8.5 유출 버전 같은 경우에는 29.1.2.37 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삼성인터넷 원UI 8.5 유출 버전을 통해서 원UI 8.5의 전반적인 UI 기조를 직접 한번 체험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원UI 8.5 뿐만 아니라 S26 시리즈 그리고 내년 갤럭시 제품들에 관한 새로운 루머가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또 루머들 정리해서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미있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